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가장 애정하는 장소, 백악관이 아니라 별장, 캠프 데이비드라고 합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선 대통령이 인간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형식과 격식을 걷어내고 세계적인 합의와 성과를 끌어내는 곳인데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은 중동의 숙적인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을 바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끌어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보복전쟁을 위한 연설문을 여기서 구상했죠. 그렇다고 심각한 외교 정세만 다뤄지는 건 또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초청해 정책 실패에 대한 조언을 얻기도 하고요. 각국 정상들이 전쟁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도 축구 경기에 열광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런 장소가 부러웠던지 MB 정부 시절에 대통령의 별장 청남대를 한국판 캠프 데이비드로 만들려고 하기도 했죠. 내일 한미일 정상들이 캠프 데이비드에 모이게 됩니다. 대통령의 별장 깊숙한 곳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정상들이 넥타이를 풀고 치열하게 정책 구상을 하게 될 텐데 실리도 챙기고 역사적 자존심도 챙겼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들여다보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지자체와 함께한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전남도 점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민원의 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8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도로를 잔디광장으로 조성한 오천동 그린 아일랜드의 원상 복구 여부를 두고 지역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순천시가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이 순천시 오천동 오천광장 옆 강변도로에 이 아스팔트를 폐쇄하고 이 잔디 공간으로 조성한 오천 그린 아일랜드 광장의 원상 복구 여부를 두고 이 박람회 폐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린 아일랜드 광장 조성 과정에서 이 교통 통제로 불편을 겪게 된 순천시 도사동 지역 주민들이 순천시가 그린 아일랜드를 조성하면서 박람회가 끝나면 도로를 원상 복구하기로 한 만큼 박람회가 끝나면 곧바로 도로를 다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며 순천시에 해당 도로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정원 박람회가 끝나면 순천시가 도로 원상 복구를 위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얼마 전에 끝난 추경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순천시가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며 사실상 도로 원상 복구에 손을 놓고 있다며 순천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 시의원도 순천시가 광장 철거 예산을 추경에 세우지 않은 것을 두고 그린 아일랜드가 박람회 기간 동안만 임시 활용된다는 순천시의 설명을 듣고 인근 주민들이 박람회 개최를 위해 도로 폐쇄로 인한 불편을 참고 지냈다며 순천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순천시의 그린 아일랜드는 국가정원 외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박람회 개막식이 개최된 장소고 이번 박람회 상징적인 장소로 부각이 됐습니다. 도로 원상복구 요구에 대한 순천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폐막이 2개월 반이 남은 시점에서 순천시는 최근 추경 예산에 박람회 관련 철거 예산을 반영했지만 오천 그린 아일랜드 철거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지금으로서는 그린 아일랜드를 박람회 이후에도 계속 존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 실무부서 간부도 시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 설명 과정에서 차후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그린 아일랜드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겠다며 박람회 종료 이후 그린 아일랜드 광장에 즉시 철거를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박람회 개최 이후 도로의 원상 복구를 약속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순천시는 그린 아일랜드 조성으로 불편을 겪게 될 주민들을 위한 교통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이 원상 복구 약속과는 거리가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노관규 순천시장도 지난 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과정에서 그린 아일랜드 광장의 존치 여부는 박람회 종료 이후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뭐 도로 폐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교통이 해결이 된다면 굳이 원상 복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순천시로서는 박람회 개최 과정에서 도로 아스팔트를 뜯어내고 이 잔디광장을 조성한 오천 그린 아일랜드 사업이 이 순천시의 랜드마크로 부각된 만큼 그린 아일랜드 광장을 그대로 존치하고자 하는 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도로 폐쇄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상황을 이 도로 폐쇄 이전의 상태로 돌리는 대책인데요. 순천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도로 원상 복구를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이 도로 폐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아닌 이 전체 순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면 이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도로의 원상 회복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 박람회 기간 동안 그린 아일랜드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며 해당 시설에 대해 이 우호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이 전체 시민들의 여론을 감안한다면 이 도로 기능의 원상 회복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언론 기자의 시선으로 보면 순천시가 도로의 원상 복구를 약속했다는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 무조건 관련 내용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주민들에게 얼마간의 시간을 더 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이 도로 폐쇄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바닷속으로도 길이 뚫리고 하늘을 나는 택시가 출현하는 세상인데 순천시가 이 마음을 먹고 연구를 해보면 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죠. 광양 황금산단의 2차 전지 관련 투자를 검토해온 중국의 한 투자 업체가 황금산단 투자를 철회하고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광양시에 소재한 이 황금산업단지에 투자를 검토하던 이 중국계 기업이 투자를 철회하고 이 대체 부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음극재 생산을 주력하고 있는 중국계 투자 업체가 지난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인 이 황금산단 부지 3만 평에 2천억 규모의 2차 전지 음극재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 의향서를 광양경자청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해당 회사는 올 1월에는 본격적인 투자를 위한 한국 법인 설립과 함께 사업 계획서를 광양경자청에 제출했고 4월에는 중국 측 회장이 사업 부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 황금산단의 투자 분위기가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연 해당 회사가 지난 5월 황금산단 투자 의향을 접고 이 대체 부지 물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가 광양 황금산단에 투자를 철회한 배경을 두고 지역 일부에서는 황금산단 개발 사업자인 광양GI가 중국 투자회사에 2차 전지 관련 사업에 공동 참여를 요구하면서 의견차가 생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산단 투자 업체에 공동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광양GI 측은 투자 무산과 관련한 입장을 통해 기업 주력 사업을 건설에서 미래 신산업 분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중에 중국 투자 업체가 황금산단 입주를 타진해와 해당 회사의 공동으로 사업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며 입장을 냈습니다. 예, 지역 산단에 투자를 추진해온 업체가 산단 조성 업체의 공동 투자 제안 협상이 무산되면서 의사를 처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무산에 대한 황금산단 개발 업체와 광양경제청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황금산단 개발업체인 광양GI 측은 중국 투자업체가 처음 현장을 보러 왔을 때부터 협력 파트너십 의향을 전달했고 광양경자청과 광양시에도 공동 투자 추진 의사를 밝혔다는 입장입니다. 광양GI 측은 중국 투자자가 최근 입장을 바꿔 파트너십 구축 대신에 100% 자기 지분을 선언하면서 투자를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고 회사에서 중국 측 다른 신산업 분야 업체와 합자를 위해 투자사를 접촉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투자 성사 단계에 있던 투자가 난관에 빠지자 광양경자청도 크게 아쉬워하고 있는데 광양경자청은 중국 투자사의 세풍산단 등 광양만권에 있는 다른 대체 부지를 제안을 한 상태라는 입장입니다.
광양경자청 관계자는 황금산단 개발사와 중국 투자사가 합자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경자청에서는 중국 투자사가 지역에 투자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대체 부지를 소개하는 등 이 투자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에 광양만권 산단에 투자를 타진해온 회사는 중국 저장성 취저우에 있는 중국 기업으로 자산 2조 원에 직원 1,400명 규모로 연간 35만 톤 규모의 음극재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20만 톤 규모의 생산 설비를 갖추어 음극재 원료부터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이 한국에 투자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예, 지역에서 대체 부지를 찾아서 투자가 이어진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한국에서 발을 뺀다면 돈 들고 찾아온 투자 회사를 또 미숙한 대응으로 쫓아보냈다, 이런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최근 발생했죠. 이 지하 주차장이 무량판 공법이라고 해서 보가 없이 기둥으로만 지탱하는 공법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사고는 설계보다 부족하게 철근이 들어가면서 지탱하는 힘이 부족해 발생한 걸로 알려졌죠. 사고 이후 서민들의 임대 아파트가 다수인 LH도 무량판 공법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안전점검에 나섰는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조영현 건축안전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오 계시죠,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를 잠깐 드렸는데 무량판 공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좀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대부분 건축물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볼을 걸친 다음에 보 위쪽에 슬래브를 설치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무량판 공법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보 없이 바로 슬래브를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하는데요. 대신에 기둥과 슬래브가 맞닿는 곳에는 더 많은 철근으로 꼭 보강해야 합니다.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삼풍백화점이라고 들었는데, 이 붕괴 사고 위험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공법으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이유는 그냥 원가 절감 때문입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요. 예.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을 보게 되면 예. 그 소방 배관, 급수 배관 등 많은 설비들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 보가 있을 경우에는 보 아래로 설비들이 지나가게 되지만 만약 보가 없다면 슬래브에 바짝 붙여서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 층고가 높아져서 내부 공간을 넓게 쓸 수가 있고, 또 보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짧아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무량판 공법 자체라기보다 시공 과정에서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는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량판 공법의 경우에 기둥 상단 쪽에는 많은 철근을 배치해야 하는데 예. 일부 아파트에서는 철근이 부족하게 시공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량판 공법에 뭐 장단점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철근을 일단 넣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만큼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안전 점검에 나섰다는 건데, 전남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지역에서 이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역의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9군데가 있습니다. 9군데요? 네네. 예. 지역별로는 여수 3군데, 순천이 2군데, 광양 1군데, 무안 2군데, 그리고 영광 1군데로 파악됐으며, 추가로 그 무안 1군데는 공사 중에 있어서 총 10군데입니다. 예. 전남 동부 지역이 뭐 압도적이네요. 보면은 6군데나 되는데 여수 3곳, 네, 순천 2곳, 광양 1곳. 각각 어떤 아파트인지 공개가 혹시 가능하십니까? 그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그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예.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직 조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입주민들께서 하루하루 불안해하며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안전점검 등 모든 것을 비공개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도 다 비공개인가요, 그러면?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안전 점검을 그럼 일단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네. 전국의 모든 무량판 구조 아파트는 안전 점검을 국토부 주관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예. 국토부에서 각 단지별로 안전 진단 전문 기관을 선정해 주면 우선 안전 진단 기관에서 설계 도서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검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전 진단 기관이 현장 조사를 할 때 국토 산업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그리고 우리 전남도 해당 시군이 함께 참여해서 콘크리트 강도라든가 전담 보강, 철근, 배근 상태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준공이 다 된 아파트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경우에도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다 점검이 가능한 내용들입니까? 점검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설계 도서는 물론 그 시공 당시 사진이나 동영상까지도 꼼꼼하게 점검하게 되고요. 시공이 완료된 구조처의 경우에는 슈미트 해머를 이용해서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한다든가 또 철근 탐지기를 통해서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 위치, 그 다음에 간격, 철근 개수 등을 측정해서 설계 도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안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과정에서 사진, 동영상 같은 거 만약에 남겨놓는 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은 뭐 있으면은 좋고 없으면은 많은 뭐 그런 겁니까? 최근에는 의무사항인데 예. 과거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엔 없을 수도 있다. 네네. 그 철근을 또 뭐 투과하는 뭐 그런 것들은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면은 이게 다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예. 점검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점검이 이제 다음 달까지라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 문제가 불거진 곳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현재까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네, 참고로 우리 도 주관으로 그 민간 구조 전문가와 함께 8월 초에 2군데를 점검했었는데요. 예. 2군데 모두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입주민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불안하실 것 같은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인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셔가지고 기둥과 기둥 사이 위쪽을 바라보았을 때 뭐가 없으면 무량판 공법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안전 점검이 이제 한 달 뒤에 다 끝나고 나면 결과는 뭐 다 비공개일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럼 활용되는 방안은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 19일까지 관련 기관과 함께 안전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예. 안전점검 결과 만약에 철근 누락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견된 아파트는 안전진단기관의 보강 계획에 따라서 보강 계획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강 계획은 업체 측 자율에 맡깁니까? 아니면 또 지자체가 같이 붙어서 관리 감독을 합니까? 안전진단기관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보강하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올 것이고요. 예. 저희들도 이제 나중에 사후에 점검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형태로?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터뷰 이 정도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남도 건축안전팀의 조영현 팀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하는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별일 없었어요? 예, 뭐 열심히 일하고 지금 원고 쓰고 있어가지고 다큐. 아, 다큐 원고. 네, 예. 지금 작가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작가의 일이 직접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아, 예. 기사 쓰는 거랑 또 완전히 또 다르잖아요. 완전 다른 글쓰기여가지고 계속 뜯어고치고 보고 뜯어고치고 하고 있는데 작가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자, 또 직접 취재하신 이야기들 또 하나씩 또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여수 지역에서 마약 사범이 나왔다고요? 네, 전국적으로 지금 마약이 성행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역도 예외는 아니라는 건 알았는데 이 여수까지 이제 마약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얘기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요. 이야기는 많이 들리긴 했었어요. 뭐 예. 소문이었지 저는 카더라라고 생각을 했지 진짜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발이 되고 할 줄은 몰랐는데 네. 지난달에 이제 그 여수 해양경찰서가 수색 영장을 가지고 여서동의 한 노래방을 수색을 했는데 여서동의 한 노래방. 네네네. 굉장히 번화가네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서동. 네. 예,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긴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예. 주점도 노래방 많은 곳이긴 하죠. 그래서 그 베트남 외국인 전용 노래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있어요? 네, 외국인들을 주로 이제 손님으로 받는 노래방인데 여기서 이제 해경이 압수수색을 했더니 초록색 알약 3정이 발견이 됐거든요. 이게 그 종업원들이 쉬는 휴게실 공간에서 겹겹이 쌓인 이불을 좀 들춰내니까 그 이불 사이에 약봉투, 비닐봉투가 있었고 그 안에 이제 초록색 알약 3정이 있었는데 네. 이게 엑스터시라는 마약이에요.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마약인 일가견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는 이름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도. 알약으로 그냥 이렇게 먹는 물이나 술과 함께 먹는 마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엑스터시가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가루를 흡입할 때 사용하는 빨대 있죠. 그 다음에 또 마약 소분용 비닐봉지 이런 것들도 소파 밑에서 좀 다수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판매자하고 투약자 4명이 이제 붙잡혔는데 노래방 그 업주를 제외하고 3명에서 이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서 일단 판매한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구속 송치를 했고 투약한 2명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모두 다 베트남 외국인들이고 20, 30대거든요. 근데 결혼 이주 여성이 2명이고 한 명은 남성분, 이제 판매하고 투약한 분이 이제 30대 남성인데 예. 이분은 불법 체류자입니다. 불법 체류자. 네. 결혼 이주 여성분들 두 분이고. 네. 국적 취득자가 1명이고 그다음에 불법 체류자가 1명이고요. 근데 일단 이게 어디서 유통이 되는지가 그러게요. 좀 관건이잖아요. 판매를 한 거고 투약한 거는 그렇지만 어쨌든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가 중요한데 이 뭐 투약한 분을 잡는 것도 잡는 건데 이 그 유통책을 또 잡아야 근절에 좀 더 가깝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그 피의자들이 다 책임을 떠넘기고 어디서 샀는지를 부인하고 있어가지고 유통 경로까지는 아직 안 나와서 계속 추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곳은 어떻게 적발이 됐습니까? 최초에? 첩보가 들어왔다고 해요. 제보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여수 이쪽 지역이 외국인 선원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 선원들 사이에서 마약이 돈다는 소문들이 이제 계속해서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5개월 동안 해경에서 약간 잠복 수사를 벌이고 수사를 벌이다가 일단은 이 마약 하나에 9만 원 정도에 거래된다는 얘기를 듣고 한 알에. 예. 그래서 실제로 해경에서도 이제 구입을 해서 이게 마약이 아닌지를 일단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약인 걸 확인을 하고 그래서 수색 영장을 받고 그 노래방에 가서 수색을 했더니 실제로 마약이 나왔던 거죠. 이번에는 특이한 것이 그 SNS를 활용해서 소통을 했다고 들었어요? 예, 맞아요. 이 베트남 외국인들, 그러니까 뭐 동부 지역에 사는, 뭐 여수에 사는, 뭐 베트남 외국인들 전용 SNS가 있나 봐요. 네. 여기서 이제 주로 그분들이 소통을 하나 봐요. 근데 그 캡처한 이제 사진을 하나 저희가 받았는데 경찰을 통해서 이 홍보글에 물건이 도착했다. 그다음에 새로운 제품이 있다. 이렇게 마약을 암시하는 글이잖아요. 물건이 도착했다. 새로운 제품이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글을 올려가지고 노래방으로 이제 오게끔 유인하는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이 마약 사범 관련해서 뭐 더 이야기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뤄질 것 같습니다. 이전 정상회담보다 더 주목되는 이유이긴 한데 관련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어제죠. 16일 날 고흥 녹동에서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어민 집회가 있었습니다. 예. 한 1,500여 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이제 어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근데 어제보다 더 앞서서 순천 시민, 뭐 시민단체들도 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시민 행동을 출범하고 광양이나 여수에서도 계속해서 뭐 단체를 출범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를 하는 것들은 꾸준히 이제 이어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방류하는 거를 금지하는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있지만 사실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이 남해 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산물 소비가 좀 부진하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그렇죠. 경기 침체를 통해서 뭐 수산물 소비가 부진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오염수 방류라는 인식 때문에 뭐 관광객들도 좀 주춤하고 온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껄끄러우니까 또 수산물을 소비를 안 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이래서 지금은 금지하는 것과 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들이 투트랙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제 또 여수시랑 여수산당 공장장 협의회는 업무 협약을 맺어서 지역 수산물 소비 촉진에 서로 협력을 하자. 수산물 소비를 좀 더 이제 하자라는 그런 활동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달 초에는 그 여수 수산물 구입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수산시장에서 있었던 네. 걸로 기억합니다. 예. 아쉽네요. 저도 미리 알았더라면.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어제 여수 해수청에서도 시식 행사를 열었어요. 우리 수산물 안전하다 먹자 해서 촉진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시식 행사도 가졌고 또 내일 여수 해경 같은 경우에도 교동시장이랑 수산시장 일원 돌면서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인다고 합니다. 네. 지역에서도 다양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그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 법원에서 한 판결이 나와서 또 굉장히 또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 오전에 판결이 나왔는데 이 부산 환경운동연합 등 뭐 시민 환경단체에서 2021년 4월 달에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을 걸었어요. 예. 이 상대가 도쿄 전력이었거든요. 근데 이 소송에 대해서 2년여 만에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그 법원에서 각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경단체가 패소한 거죠. 안 된다. 그렇죠. 이 환경단체는 뭐 런던 협약에 근거해가지고 그 8가지 성분 중에 일단 그 오염수는 없다. 핵 오염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류하면 안 된다고 이제 법원에 소송을 걸었던 건데 결국 환경단체가 패소한 상황이고 이거는 오염수 방류 관련해가지고 첫 판례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도쿄전력 측에서는 런던 협약은 국가 간의 조약이다. 그렇죠. 뭐 환경단체와 기업 간의 조약이 아니다라고 뭐 이제 법원을 통해서 본인들의 의사도 전달을 했었더라고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참 뭐 여러모로 시민단체 그리고 여러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보가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래 우리 법원도 우리 마음을 좀 안 알아주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주 취재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을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에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이슈 시간에 전남 지역의 무량판 아파트 안전 점검 진행에 대한 이야기 전남도 연결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여수 3곳, 순천 2곳, 광양 1곳 이렇게 6곳의 지하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해요. 네, 지난 4월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천장 콘크리트
아파트가 바닥으로 쏟아지면서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자신의 아파트가 무량판 공법인지 구분하기 바빴습니다. 예. 지자체나 국토부에서는요, 부동산 하락이나 주민들의 불안감 고조를 우려해 이 점검 대상이 되는 아파트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공법으로 인해 주차장 구조만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최근 입주한 아파트들 중 무량판 공법을 사용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혹여나 하는 불안감을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 만나보시죠. 푸르지오는 흐르지오 막 이러잖아. 분사자에 이러고. 처음 거는 봤어요. 그냥 그랬는갑다 하다가 그냥 무너지면 큰일이잖아요. 요즘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믿으면 안 가죠. 무너지고 짓다가 그런 게 많잖아요. 요즘. 지을 때부터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확인해볼 수도 없고 튼튼하게 지어야죠. 모르니까. 걱정되죠. 그 무량판이 이런 판때기에다가 철근에서 바로 넣는 건물 구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철근이 안 들어가면 안 되죠. 기둥에다 이렇게 받쳐놓은 거예요. 이런 구조가. 근데 이것이 이제 자꾸 뭐 위에다가 이제 물건을 그래서 흔들거리면 바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죠. 예, 많은 분들께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이 무량판 공법을 사용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또 의문을 당연히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네, 아파트 대부분은요 벽식 구조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층간 소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2010년 이후에 이 무량판 공법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문제가 되고 있는 LH 측에서는요 2017년부터 지하 주차장 건설 때 이 무량판 공법을 사용했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공법을 사용한 지하 주차장이 최근에 이제 또 사단이 나면서 무량판 공법 자체가 문제인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 들으셨겠습니다만 공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공법을 쓰고 철근을 뺀 이게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무량판 공법이 제대로만 짓는다면요 벽 기둥처럼 진동과 소리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적어서 층간 소음 잡기에 탁월하고요. 기존의 공법보다 인건비가 적고 층고가 낮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이 크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설계, 시공이 잘못되면 이번 순살 자의 사고처럼 천장이 그대로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붕괴 사고인 삼풍백화점도 무량판 구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사고가 발생한 건담 지역의 자이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했던 것처럼 시공사들의 자재 누락 등의 과실 가장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도요 특정 공법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 시공사들의 과실이 더욱 문제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순살 자이, 흐르지오, 통뼈캐슬 등 이런 오명들이 발생한 것은 안전을 망각한 건설사들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건데요. 설계, 시공, 감리 등 이 건설의 모든 과정에서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정부에서도 아파트 불안 포비아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건설 현장에 감리들이 이제 그걸 잘 감독하고 그게 있는데 그걸 이제 해태하니까 이런 사실이 생기는 거죠. 공사를 해서 공사 금액 같은 거 여러 가지 하청을 주다 보니까 그냥 점사가 돈이 결부되잖아요. 돈이 결부되다 보니까 좀 부실하다 봐야지 한번. 철근이 예를 들어서 뭐 20mm 들어갔고 한 18mm, 20mm 안 들어 18mm 들어가고 그런 아마 그런 모양새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제 금액에 공사를 맞추고 해야 되는데 하청에서 하청을 내려보내주고 그러니까 아마 그 자재에서 그런 좀 모순점이 있죠. 고층 같은 데는 아무래도 위험하죠. 아파트는 부동산 재산에 앞서 내가 편하게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이 부실 공사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인데요. 예.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뉴스와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명문대 출신이라면서 갑질을 한 학부모가 연일 화제입니다. 예. 서희초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이 이제 유치원으로도 좀 옮겨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한 유치원 교사가 4년 전 학부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일명 카이스트 학부모, 명문대 갑질 학부모 등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 사건인데 네. 혹시 녹취록 내용 들어보셨나요? 듣진 않고 그냥 그 자막으로 써져 있는 것은 봤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죠. 간단히 좀 다시 써져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배운 사람한테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카이스트 나오고 MBA 나온 사람한테
하면서 선생님 이거 되게 위험해요. 바른 양심 챙기시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런 내용의 얘기를 굉장히 쏘아붙이는 듯한 그런 말투로 선생님의 선생님 같아요. 네. 정말로 좀 심하게 말씀을 그래요. 한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화가 솟구치는 음성이었는데 4년 전 경기도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학부모는 교사 A씨에게 하루에만 수십 건의 문자를 보내면서 교사를 괴롭힌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A 교사는 당시 임신 중이었고요. 아하. 너무 힘들었지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할 것을 대비해서 녹취를 했었고 녹취본을 공개를 한 겁니다. 예. 말씀하시기로 4년 전이라고요? 저는 이 최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 학부모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녹취본이 최근 공개가 됐고요. 예. 또 인터넷상에서 해당 학부모의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책을 한 권 출간한 작가였더라고요. 이 학부모가. 학부모께서? 네. 그리고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운영 중인 블로그에 누리꾼들의 비판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꽤 공개되어 있는 분이었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책의 내용이 세상 모든 아이들의 매일을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싶은 마음에 쓴 정말 아름다운 시와 에세이 뭐 이런 거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비판 댓글이 한 몇만 개가 막 달리자 와, 몇만 개? 네, 학부모는 일일이 대댓글을 달면서 4년 전 일은 경솔했다라고 사과 글을 올리는 듯 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 교사의 실명을 언급을 했고요. 다른 댓글에는 심지어 죄송합니다만 그 교사는 죽지 않았습니다. 서희초 교사가 아닙니다. 라는 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배운 분이 그 문맥을 잘 못 읽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정신적 피해를 그렇게 입히고도 죽지 않았으니까 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데 성찰의 기미라고는 정말 1도 찾아보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인 게 아닌데 왜 나한테까지 이렇게 더 심하게 하냐 이제 뭐 이런 죽은 게 아니지 않냐 지금 그 사건이 아니지 같은데. 않냐라고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근데 학력도 허위였다고요? 네, 유치원 교사에게 내가 카이스트 경영대학을 나왔다고 했던 그 학부모는 알고 보니까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을 1년 다니다가 자퇴를 했고요. 실제 대전 카이스트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신 대학은 전혀 다른 학교였습니다. 또 학부모가 쓴 책에 벌점 테러와 비판 댓글이 이어지자 해당 학부모는 어제 본인의 그 블로그에 이제는 하다 못해서 작년에 내 이름으로 낸 그것도 내 인생 첫 책에 온라인 서점까지 테러 당하고 있다면서 글을 올리면서 자 이제 속이 시원하냐면서 변호사님들 보고 계시면 내 인생 낙인 찍기 한 교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알아봐달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그냥 할 말이 없네요. 그냥 애초에 인지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아니 본인 잘못 때문에 이게 다 벌어진 후폭풍인 거지. 그러니까 사과는 한다 하지만 4년 전 일이고 나는 내 인생 낙인 찍혔다. 이게 뭐 또 편집이 된 음성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계십니다. 한편 여야와 정부도 시도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서 교권 보호를 위한 4자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교권 회복 및 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데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뉴스에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이 노래가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스카이캐슬 OST이고요. 하진의 We All Lie 준비했습니다. We all lie, tell you the truth. Sometimes we live endlessly die. Alright, it's faker. Shout it out, what you want for the world. Money, honor, beauty, everything you want. Play with a mask to hide the truth. People treat each other right. Is this really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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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ll lie,
What you want for the world, money, honor, beauty, everything you want. Play with a mask to hide the truth. People treat each other right. Run away with me, it'll be the way you want it. Is this really true? Is this really true? Run away with me, it'll be the way you want it. Is this really true? Is this really true? Tell you the truth. Shout it out, what you want for the world, money, honor, beauty, everything you want. Play with a mask to hide the truth. People treat each other right. People treat each other right. 스카이캐슬 OST 하진의 We All Lie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 노래는 참 들을 때마다 어쩌면 이 드라마에 이렇게 찰떡일까 이렇게 그 생각 드라마 많이 장면이 막 나더라고요. 떠오르면서 그러니까요. 약간 좀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다시. 자, 다음 이야기는요. 네, 국제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소식인데요. 아, 정말 크더라고요. 사망자가 집계된 것만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와, 하와이 참. 주지사는 현지 시간 15일 8일부터 지금까지 101명이 숨졌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열흘에 걸쳐 사망자 수가 현재의 2배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대 200명이 넘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죠. 사망한 사람들의 신원 확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금속을 녹일 정도의 불에 노출됐던 만큼 시신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101명 중에 불과 4명에 불과하다고 해요.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된다고요? 그만큼 와. 훼손이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와이 당국은 신원 확인 작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실종자 가족들은 지원센터에 DNA 표본을 좀 제공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아직까지 한 1,300여 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번 산불로 가장 피해가 컸던 건 라하이나 마을인데 이곳은 예. 마을 하나가 통째로 거의 다 타버렸지만 아직 수색 작업은 25%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정말 그야말로 최악의 세계적 대형 산불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아직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난 7일 밤 정도에 강풍에 흔들리던 나무가 전선줄 위에 쓰러진 순간으로 추정되는 영상과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순간이 초기 산불의 시작점이지 않을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라하이나 마을 주민들은 전력 회사들이 강풍 등으로 인한 그 사고에 대비해서 전력 차단 같은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회사들을 상대로 중과실 혐의로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 정부도 16일 하와이 주 정부에 긴급 구호 물품과 또 피해 복구에 쓰일 현금 15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예. 참 우리나라에서도 이 신혼여행으로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또 신혼여행 다녀오셨잖아요, 하와이. 저도 작년에 네. 다녀왔는데 참 마음이 좀 더 그래서 안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자,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남은 복구 작업도 수색 작업들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노래는 캐코아와 순영이 함께 부른 하와이안 선셋 준비했고요. 예. 얼른 그 아름다운 하와이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붉은 태양 파란 하늘 새하얀 구름 무지개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
내 귀에 소곤소곤 야자나무 하늘 하늘 부서지는 바다의 파도 소리 물보라가 어루만진 갸녀린 두뺨 싱그런 소녀의 미소 내 가슴 두근두근 하얗게 흐드러진 꽃송이들 길게 엮어 그 소녀에게 걸어주었네 반짝반짝 나를 보는 두 눈동자 별빛 초록색 저녁 노을빛 짜릿한 그 순간 하이나이 엄마이 노래가 끝나간다며 그렇게 아쉬워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 둘의 사랑 이야기 갸녀린 두뺨 따스한 숨결 네, 8월 17일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반자카파와 빈지노 씨가 함께한 목요일 밤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송률 아나운서가 대신 진행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죠. 이용선이었습니다. 네가 제일 지쳐 있으로는 What I try if you don't mind 둘이서 달래 어디든 밤을 가득 채울 너와 나 그곳을 향해 Wherever you are 이리저리 치다 정해진 모든 걸 해내도 하나도 웃음 안 나고 또 원래 일이 두렵고 밤은 좀 남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고 너와 함께 밤 공기를 느끼고파 지금 데리러 갈게 집에 가지 말고 있어줘 Baby I'm on my way Maybe I'll be there but hey, 왜 너가 차비를 내야 해 좋은 음악이 있는 오빠 차가 있잖아 물론 내일 일찍 일 나가야 해 이런 신랑이 할 시간에 조금